안녕하세요. 김영윤TV입니다. 7월 10일 첫 영상인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가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또는 감정을 크게 넣지 말라, 그리고 정성으로 대하지 말라,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않음을 핀잔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윤한 갈등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잔치가 되어야 할 7.23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와 나는 문자만 남고 모든 것은 사라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 전체만 봐도 민주당과 싸울 때는 몸을 사리고 내부 싸움에만 사생결단으로 지금 쪼개져서 서로 물어뜯고 쥐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인의 첫 방송 토론회가 있었죠. 랭킹을 매겨보면요, 윤상현 후보가 굉장히 비전에 대한 발언,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문일침하는 부분이 탁월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 4위 제가 생각할 때는 3등이 한동훈, 4등이 원희룡 확실하게 밀렸는데, 원희룡 후보에게 아킬레스가 작용을 한 건지 그동안에 봐왔던 파이터는 사라진 듯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앞장서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후보다 보니까 두 사람의 토론이 더 진흙탕으로 빠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텔레그램을 무시했다, 이 논란으로 충돌이 점철됐습니다. 나경원 후보는요,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 또는 반응을 하지 않은 부분,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판단이 미숙했다라고 일침했고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자 관련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자의 핵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자꾸 메신저를 공격한다든지, 또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본인의 기억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공적과 사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을 벗어나려는 약간의 비열함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라면 구속영장 바로 때릴 것,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요.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도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라면서 그런 뜻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위험한 말들을 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야당 입장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국정농단인데,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농단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게 한동훈이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구형을 때렸던 그 검사가 한동훈이다 라고 자꾸 기억을 소환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비전과 정책 토론이 사라진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슈만 남은 전당대회라는 건 야당 여당을 떠나서 그냥 정치 무관여층도 지금 국민의힘에 하는 행태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 후보들 자제해라, 이거는 정말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주고 있다, 지금 어둠이 깊어가고 있는 부분 다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느냐, 총선 패배에 이어서 전당대회까지 집권 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 실망감 더 줄 수는 없지 않겠냐.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모아야 되는 이 축제의 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라, 그리고 각자의 미래와 비전, 품격으로 승부를 해라 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보면요, 시작은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의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갈등의 시발점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12월 19일에 했던 발언에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 사퇴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의 정쟁용으로 쓰이고 있고 공격용이다.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3년 이상 흔들었을 때 어떤 것 하나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줬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길게 질질질 끌리진 않을 텐데, 그때의 발언이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때는 한없이 한동훈이 우리를 뭔가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상황에서 왜 저런 발언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19일에 법 앞에 예외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언론에서 대서특필합니다. 총선은 특검 수용이라고. 그리고 25일날 당과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용산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 수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수용 불가에 대한 방침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발언이 조금 바뀌었죠. 김건희 특검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 사이에 뭔가의 한 번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이 이제 한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 1월 7일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또는 필요로 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요.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뭔가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맞고 용산에서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1월 10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입에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하기 나섰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희의 토론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잡았구나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 배우자는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뭔가 동원된 느낌이 나는 댓글들이 진 변호사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뭔가 차별화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아마 이게 좀 덩어리가 커지고 있었고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 듯해요. 15일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2차례 보냅니다. 한 번만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나는 건 어떨지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대통령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인간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2번을 일십했다. 그런데 충격은 이런 문자를 일십한 상황에서 그 다다음 날 17일날 김경률이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후에 윤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때 계속 나오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민 눈높이. 그리고 19일 날 1000번 만번이고 사과할 의사가 있다. 해결이 된다면 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쭉 보내지는 건데, 이것도 일십하고 21일 날 그때 당시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은 거부하고 나는 끝까지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라면서 2번의 갈등이 있었죠. 이때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보기보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었다라고 주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가
오갔다. 그래서 와장창 깨졌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대해서 봉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던히 노력을 하죠. 23일에 뭐 함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제목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바짝 엎드리고 낮춰서 제발 두 사람이서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도 분열의 시작이니 그것만큼은 안 된다. 보수의 분열은 괴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봉합하는데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생을 좀 해왔죠. 그러고 1월 29일에 2시간 37분 한과 윤과 환이 오찬 회동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은 뭐 기승전 문자를 다 공개할 시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리스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은 누구보다 야당 그 누구보다 위험한 발언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까? 어떤 심리로 저럴까? 내가 한동훈인데 내가 윤석열과 완벽히 차별화를 두면 내가 내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공멸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 라면서 인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라고 7차례 이상 토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보기 거북했다. 이제 한 측관들은 메시저에 대한 공격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부각될 때 첫 마디가 딱 그겁니다. 아니 김경률은 한동훈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내외분과 더 친했어. 그 얘기를 항상 해요. 항상.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한 측관인 분들은 김경률에 대한 리스크를 그런 식으로 먼저 방어를 해요. 그게 좀 미숙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 김경률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걱정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논점을 흐린 김경률은 원래 김건희 여사와 친했어. 사저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밥도 먹던 사이였어. 그거와 지금 말이 안경률에 대해서는 완벽히 다른데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죠. 지금 한 측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그 좌파 나부랭인 진중권이 한동훈에게 감히 조언을 하고 있고 자문을 하고 있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자꾸 씹어대는데 이 사과 문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 왔었어. 김건희 여사가 전화 와서 나한테 어떻게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어.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전화를 진중권 교수님께 했어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길 바란다 라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인지 굳이 묻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말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적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본인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후보가 많이 화났을 거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 후보를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꾸 일이 딥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본인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사적인 통화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진중권까지 그 좌파 색채를 지닌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할 때는 함께, 그러나 불리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몸, 한동훈과 한몸을 외치는 진중권 교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
또는 사과할 마음은 없는데 내 마음은 사과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함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또 드러낸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왜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이 나서서 입을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니 교수니 이런 네임 들고 나와서 뭔가 중재자 역할 또는 지식인인 것처럼 입을 자꾸 걸치는 부분에 굉장히 거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자꾸 국정농단 비유를 해대는 부분, 이 부분 지금이라도 접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사과의 주체는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 일,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다. 그리고 내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다 오픈하는 순간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라고 지금 프레임을 완벽하게 잡았고, 야당에서 맛있게 먹어잡술 먹잇감을 계속 던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위험하게 되는 길을 누가 만들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외치는 한동훈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전대 의미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돼도 위험하고요.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 위험합니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돼도 위험하고요. 안 돼도 위험한 사람으로 이제는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윤상현 후보가 굉장히 이 말에 속이 시원했는데 인간 자체가 돼야 된다. 수십 년간 모셔왔던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넥타이 받고 반찬 받고 그랬는데 정치 이전에 인간의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한동훈에 대한 그 느낌을 그냥 이준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형 보수지와 한동훈의 형수 일십과 뭐가 다른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터트려지면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워딩은 자제하는 게 낫고요.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총선 사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육성 인터뷰가 있다. 어떤 가족이 어떤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것인가 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가족과 개입했다라는 워딩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으나 한동훈의 사천에 대해서는 한동훈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앵커 두 사람이 거의 당선권에 들어있는 강남 3구 8자리 중에 2자리를 차지했죠. 서초을과 송파. 그래서 지금 그 송파 남매라고 하면서 배현진과 박정훈이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한 것과 뭐가 다를까? 본인의 홍위병을 육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있어서 밝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지하의 당선 안정권, 그리고 김예지 의원의 2번 비례 공천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죠. 함께 토론회 했던 이 네 후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나라는 OX에서 모두 오 팻말을 들었습니다. 자꾸 한동훈 후보는 이런 문자 유출에 대해서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투쟁에는 몸살이고 당내 권력에 줄쓰고 권력을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 참으로 저질스럽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냥 다 금배지 떼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들 눈 정화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김영유TV였습니다.